자, 오늘 본 모의고사는 파이널 2 7차, 2감 파이널 2 7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본 학생들도 채점하고 껍데기 걷어가잖아. 껍데기를 전부 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주더라고. 사람 불편하게. 어렵죠?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도 수업하면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 이거랑. 어려워.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간 안에 접근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좀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의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을 했고, 해설 강의는 좀 간단하게 할 겁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안 하고 필요한 만큼만. 잠깐만, 여기 1번 문제는 그냥 푸셔야 되고, 2번 문제 잠깐 보시면은 A를 먼저 봐야겠죠? 2번 문제 A를 보시면은 어디를 잡아낼 거냐면은 A의 세 번째 줄, 정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된다. 정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된다. 이 말은 정보의 양이 너무 어떻다? 많다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기를 잠깐 보시면 보기의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독자는 최소한 주어진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무엇을 설정해라? 목표를 설정해라.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목표를 설정해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택지 3번. 읽기 목표를 정하고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의 여부. 왜 관련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생각해라. 아까 A 부분에서 정보의 양이 너무 어떨 거니까, 많을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믹스시켜서 답은 3번. 이라고 풀면 되는데 나도 틀렸어. 나는 이거 5번이라고 그랬거든. 5번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왜 5번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찍듯이 5번 했어. 이게 그냥 해설시에 나와 있는 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문제 잘못 낸 거 아닌가? 이게 연결이 정확하게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타당한 연결인가 싶어. 아무튼 그래요. 이제 5번이 잘못된 이유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읽을 때 정신을 집중하여 주어진 내용을 이해한 후에야, 이렇게 되면 실패할 때가 있겠죠. 내가 찾은 정보가 관련이 없는 정보일 경우에는 정보를 집중해서 읽으면은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관련성 유무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 그게 출제의 중심이 되어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건데 잘 모르겠어. 이게 올바른 문제인가 어떤가. 아무튼 그냥 요 문제는 나도 틀렸어요. 접근을 잘못 못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거는 예전에 이제 수능의 개편이 일어나기 전에도 많이 나왔었던 유형인데요. 선생님이 밑줄을 어디에 긋는지를 보세요. 달라진다는 점에 놀랐어. 알게 된 내용. 그 다음에 직접 시도해 봐야겠어. 실천을 계획. 그 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이런 이 유형의 문제는요, 정확하게 이걸 뭐 이제 강사분들께서 보통 강의를 할 때 반응의 적절성이라 그래. 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반응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그 반응에 관련한 정보를 찾아라. 그러니까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들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이 어떤 느낌의 부분인지 잘 기억을 하시고, 3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발문에 사실은 그 힌트가 나와 있죠. 발문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무엇이다? 반응이다. 이에 대한, 무엇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설명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박스 보기를 읽으셨을 때는 이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점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돼. 됐죠? 아차 싶어가지고 틀리면 진짜 억울하잖아.
저 뒤에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구 개떡 같은 문제 찍고 이 문제 집중해서 맞춰야지. 그죠? 그 다음에 지문 가, 나로 두 개로 되어 있는 4번부터 9번까지 비문학 지문을 잠깐 보면, 잠깐만 프로젝터 잠깐 끄고 잠깐 보세요. 지문 가부터 봅시다. 지문이 길고 어렵죠. 선생님도 이런 지문 읽으면 좀 많이 진이 빠지고 힘든데, 전통적인 사회계약서는 자, 지문의 타겟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자,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봅시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 국계가 발생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일단은 지문이 길면 3등급, 4등급 학생들은 지문이 길면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버리는 거야. 그냥 정해진 공식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몇 번 문제 버릴까? 무조건 긴 문제, 보기 문제 버리는 거야. 1, 2등급은 푸시고요. 3등급 후반, 4등급 학생들은 버리세요. 그러면 독해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단순 일치형 중심의 정보 처리를 기준으로 지문을 볼 거야. 왜? 8번 같은 문제라든가, 사실 뭐 7번 같은 문제 좀 애매하긴 하지만 8번과 같은 보기가 나와 있는 문제는요, 지문 전체의 어떤 특정 부분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잖아.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냉정하게. 그래서 지문을 그렇게 읽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문을 어떻게 읽을 거야?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보만 처리할 거야.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는 보기 문제는 뭐 할 거야? 버릴 거야. 그러니까는 키워드만 정리해서 8번 문제는 접근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이 아깝다고. 자, 그럼 키워드를 가봅시다. 일단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키워드가 뭐가 보여?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상태라고 되어 있어? 자연 상태래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 국가가 만들어진대요. 자, 선택지 원리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5번에 1번 선택지. 전통적 사회계약설 키워드, 그 다음에 자연상태, 5번 1번 보는 거야. 강제도 없이. 지문에 있는 내용 키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키워드 하나는 바꿨지. 어떤 단어를 바꿨어? 강제도 없이. 그럼 우리는 항상 뭘 연습하기로 했죠? 재진술. 이게 재진술 된 거잖아. 자유롭다 이 말은 강제가 없다. 이게 5-1번 선택지의 원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키워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지문을 다시 보시면 자연상태란 개인들이 생명과 소유물에 대해 위험에 노출된 투쟁적 상황을 말한다. 키워드. 자연상태는 위험, 투쟁. 선생님이 적은 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키워드를 적을 필요는 없죠. 비슷하게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전통적 사회계약설은 투쟁적 상황을 가정하면서 저거를 가정하여 동시에 개인은 타인의 처지에 무관심한 채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고 여겼다. 사회계약설이 지문 전체의 타겟 정보니까 사회계약설을 주어로 하는 문장의 핵심어는 잡아줘야겠죠. 사회계약설은 자연상태를 가정하여 타인에게 뭐 한다? 자, 두 개만 할게요. 두 개만 적을게요. 타인에게 무관심할 거고요. 뭐만 추구할 거랍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이기적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지문 안에서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무슨 존재라고 표현해놨어? 합리적 존재라고 표현해놨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나빠 그러지 말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야 라는 저 두 개의 단어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7번 문제 잠깐만 봅시다. 7번에 2번 선택지. 롤스와 스컴스의 모두 동의, 공통점을 찾으라는 건데 7번에 2번. 개인들이 타인의 처지를 고려할 때 사회계약이 성립된다. 아니죠. 개인들 타인의 처지를 고려해 안 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연결어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런데 라는 연결어가 나왔어. 내용을 뭐 하겠다? 전환시키겠다. 그런데 이 가정들을 인정하면 무엇을 인정하며? 요 따져봐야겠다. 얘를 뭐 하면? 인정하면 뒤에 뭐라고 나와? 계약의 성립이나 준수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 키워드 답하기 어렵다. 얘들을 인정하면 이 부분을 답하기 어렵다. 우리가 배웠던 식으로 해보자. 뭘 제시해 준 거야? 문제를 제시해 준 거죠. 그러면은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되면은 뒤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랬죠. 그 문제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든가 해결책을 줄 거야. 더 읽어봅니다. 개인들이 투쟁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따진 상황에서는 합의를 이루기 힘들며 합의되었더라도 언제든 이익을 위해 준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뒤에 이제 뭘 분석해 줬어? 한 3-4줄에 거쳐가지고 이유를 분석해 줬죠. 그러고 나서 이 문단을 갑니다. 이에 대해, 무엇에 대해? 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누구는? 롤스는, 자, 지문을 잘 보세요.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 그냥 옆으로. 이에 대해 누구는? 롤스는 뭐 아니면 뭐를 얘기해야 돼? 또 다른 대안책을 이야기하든가 쟤를 고쳐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봅시다. 무지의 장막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자, 키워드가 뭘까? 무지의 장막이겠지?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표현은 뭐야? 추가하여야. 뭐 한다고? 추가하여. 다시 말하면 롤스는 사회계약서의 문제점을 보고 사회계약서를 엎어뜨리겠다는 거야? 살려주겠다는 거야? 살려주겠다는 거지. 무지의 장막을 추가하여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약에 대한 합의가 가능함을 설명한다. 결론은 롤스는 사회계약서를 뭐 하는 애야? 옹호하는 애야. 그래서 이 사회계약서의 대전제 정보는 롤스가 건드린 게 아니지. 잘 집중해서 보시면 무지의 장막을 뭐 한다 그랬으니까? 추가한다 그랬으니까 이 앞에서 이야기한 사회계약서의 정보는 롤스가 데리고 다닐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뭘 설명해 줘야겠어? 무지의 장막을 설명해 줘야 되겠어. 근데 간단하게 키워드로만 볼까요? 무지의 장막이란 무엇이다? 자기가 어떤 계층에 소속될지 모른다는 거지. 무지. 계약 체결 후에 이런 것도 사실 조심해야죠. 체결 전이 아니라 체결 후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자기가 어느 계층에 소속될지 모른대.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하게 된대. 키워드잖아 지금 전부 다. 얘를 인정하게 되면은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한대. 민상아 하나는 뭐고? 민상아 멍 때리지 마. 하나는 뭐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얘는 그냥 뭐 글자가 그대로 설명이 나오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이 있죠. 그게 뭐야? 차등의 원칙. 그리고 나서 지문의 구조를 보니까 뭐를 조금 더 설명해 줬니? 차등의 원칙을 뒤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해 줬죠. 가장 기본 베이스 어느 비문학 지문이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붙였다라는 것은 출제하겠다라는 뜻이야.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뭘 던져주고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주고 있어? 출제하겠다는 뜻이야. 자, 이 차등의 원칙을 가만히 보니까 A, B, C가 38, 33, 29 막 있는데 뭘 선택해야 된대? C를 선택해야 된대. 아니야, 이거 후자를 선택해야 된대. 왜? 이제 차등의 원칙의 개념을 잡아보면은 최소 수혜자들, 그게 키워드가 된 거죠. 차등의 원칙이란 최소 수혜자가 뭐가 될 수 있다면
개선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면 뭘 용인해라?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해라. 그러니까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가 25고 하나는 C가 29인데 개선될 수 있는 29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용인해라?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해라. 다시 말하면 C는 29인데 A는 얼마야? 38이고 B는 33이야. 어찌됐든 C보다는 더 크죠? 그걸 뭐 해라? 그냥 용인해라. 그게 어디에 나올까? 6번에 5번. 자, 재진수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6번에 5번 선택지. 가장 불리한 계층에 속한 이들이 재진수라면 뭐가 돼? 최소수의 자가 처지를 개선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해당 정책으로 인한 상위 계층의 이익들도 인정해라. 그게 뭐야 그게?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해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6-5번도 요 위치에서 우리가 재진술의 원리로 접근한다면 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 지문을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요 문단에 마지막 문단에 이제 디귿이라고 줄거져 있는 그 부분인데, 그 윗문장 롤스의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따짐에도,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롤스는 사회계약설을 뭐 하는 애기 때문에 옹호하는 거야. 무지의 장막은 뭐 했을 뿐인 거야? 추가했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롤스의 입장에서도 사회계약설에 대전제인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에도 이 원칙들로 인해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과 같은 효과. 문장을 잘 보세요. 얘네들은 타인의 처지를 뭐해? 무관심해.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게 된다는 거지.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이 전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로 지문이 되어 있잖아. 무관심해. 무관심한데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다르지. 그러니까 고려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나는 고려 안 하는 거야. 나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무지의 장막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내가 고려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문학 공부 열심히 하면 영어도 꽤 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3문단을 가시면 롤스가 하나를 더 이야기하죠. 롤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순서상의 정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사회계약이 체결되면 정의로운 사회인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대. 그래가지고 계약이 계속 준수된대. 계약의 체결 후에는 정의감이 공유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는 거래. 계약이 뭐 되면? 체결이 되면 정의감이 생겨가지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된대. 그런데 여기서 뭘 제시했어? 비판의 의견을 제시했죠. 그런데 이 한계가 있대. 그게 뭐야? 논리순환이래. 정의감이 있으면 질서 정연해지는 사회가 되는데, 질서 정연한 사회가 다시 뭘 만든대? 정의감을 만든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더라도 이거는 찾을 수 있죠. 키워드 논리 순환의 비판을 받는다. 이거는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일종의 다시 뭐가 된 거야?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나지문에서 누가? 스컴스가 뭐 해줄 거야? 해결을 해줄 건데, 자, 질문을 해보자. 거기에 두 가지 이론이 나오죠. 게임 이론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이 나오고 사슴사냥 게임 이론이 나와. 읽어보면 비슷비슷하지. 표도 비슷하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큰 착각을 하는 거야. 비슷한데? 그럼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풀어? 비슷하게 섞어서 풀어.
아니 그러면 하나만 주겠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지문을 잘못 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해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죄수의 딜레마와 사슴 이론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하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죄수의 딜레마 그 문단을 보시면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가 뭐래요?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가 무엇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상태래. 이 죄수의 딜레마 상태의 결론 정보는 전부 다 뭘 하게 생겼다? 배신을 하게 생겼다. 이 지문의 전체적인 문제가 뭐였어? 합의와 계약을 만드는 게 어떻다? 어렵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뭐 하게 생겼다? 배신하게 생겼다. 됐지? 그래가지고 스컴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라 그래? 개인들은 뭐만을 추구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죠? 그런데 무엇을 고려한다? 상호간에 영향을 고려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상호작용을 고려한다고 나와.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이론을 던져버려? 우리 인간의 무슨 상태는? 자연 상태는 무슨 게임 이론이다? 사슴사냥 게임 이론이다.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슴사냥 이론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 사슴사냥 이론에는 균형이 몇 개가 성립된대? 2개가 성립된대. 무슨 균형과? 협력의 균형과 무슨 균형? 배신의 균형이 생긴대. 균형이 몇 개라고 되어 있어? 2개라고 되어 있죠.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버리면 8번의 2번 선택지 상대의 선택을 보고 나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가에서 언급된 조건을 어디에 적용하래? 사슴사냥에 적용하면 키워드 사슴사냥이면 균형이 하나다 이 말이죠. 근데 지문에는 사슴사냥이면 균형은 몇 개여야 해? 2개여야 하지. 그래서 8번이 잘못된 게 몇 번이 돼? 2번이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야 선택지와 뭐 이거를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답의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지문을 읽고 보기를 읽고 선택지의 과정까지 거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슴사냥은 2개였는데 이렇게 풀실 만한 분은 별로 없으셔. 그건 알아. 근데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라고?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 속에서 중심어만 잡아도 분명히 답이 보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긴 지문이라고 무조건 버리고 헉헉거리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문단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배신에서 어디로 가는? 협력으로 이게 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몇 가지가 또 개입돼. 무엇을 통해서? 반복되는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신해서 어디로 갈 거다? 협력으로 갈 거다.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해서? 모방에 의해서 갈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됐니? 결국에는 우리는 인간들은 모방과 반복에 의해 협력으로 갈 거니까 이 합의와 계약 이거를 2글자를 다시 쓰면 스컴스 입장에서 어떤 단어를 써버리면 되는 거야? 협력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스컴스 역시도 사회계약서를 옹호한 거지. 됐니?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4번, 1번 선택지 특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5번은 사실 좀 말장난인데 5번에 2번 질서정연한 사회가 실제로 도래하면은 계약의 준수가 힘들다. 아니, 그거에 도래하면 계약은 준수되는 거지. 그게 순환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6번 했고요. 7번도 뭐 설명해도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길더라도 중심어를 잡아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 그 느낌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10번부터 13번 지문은 어렵죠? 뭐 난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그지? 근데 이거 아주 드물게 잘 봐. 그냥 지문 잘 읽고 어쩌고저쩌고 좀 뭐 풀고 그걸 본인이 좀 하셨을 거고. 선생님 문제 하나만 잠깐 볼게요.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간혹 가다가 이럴 수가 있어.
그 2번 문단 보면은 뭐 인구 대표성이다, 뭐 33.3%를 넘지 않도록 인구 비율을 2대1로 하고 막 나오죠. 거기에 어딘지 찾았죠? 밑에서 그 두 번째 이 문단입니다.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평균 인구수가 몇만 명이라면, 봐봐. 평균 인구수가 18만 명이라면 어디를 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대? 인구 비율 2대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대. 지문 그대로 가는 거야. 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래가지고 33%가 6만 명이니까 최대 선거구는 몇 명까지 갈 거고요? 24만 명까지 갈 거고요. 최소 선거구는 몇 명까지 갈 거래요? 12만 명까지 갈 거래. 뭐 계산을 해보면 저만큼 나오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적혀 있지. 12번 문제 봐봐. 잘 봐. 12번 문제 보는 순간 A가 144만, B가 7만, C가 5만, C가 24만, 300, 500, 뭐 면적 계산되고 힘들 것 같죠? 근데 12번 보기에 세 번째 줄에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가 몇만 명이래? 이게 센스야. 이게 감이라는 거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되니? 이거 지문이랑 똑같네? 굳이 내가 계산하려고 미주가리 삐빠빠 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는 12번에서 3번 선택지 26만 명 해버리면 뭐다? 위헌이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헌재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똑같이 어디를 볼 거냐면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그런데 마지막 문단 읽을게요. 한편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평균 인구수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걸로 외면하고 인구 비율만 따져가지고 지랄을 떨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헌재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획정위원회는 뭐만 고민한 거야? 2대1만 고려했대. 뭔지 모르겠는데 문장을 잘 따라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뭐 했다? 받아왔다. 위헌. 헌법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받아왔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요. 평균 인구수가 18만 명이라도 똑같네?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가 13만 명이면 그 두 배인 최대 26만 명의 선거구까지 허용한 것이다. 최대 몇 명까지 허용한 것이다? 26만 명까지 뭐 한 것이다? 허용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써있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 해보자. 받아왔다. 그 다음 문장. 얼레리 꼴레리까지 허용한 것이다. 뭐뭐인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떻다 그랬어? 똑같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위원회가 2대1만 고집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지. 그게 지금 무엇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뜻이야? 위헌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뜻이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 12번에 1번. 평균 인구수 기준을 외면하고 이거 누가 한 새끼야? 위원회가 한 거죠. 위원회가 2대1만 했다 그랬잖아. 인구 비율만 적용하더라도 2대1만 적용하면 D보다 D 24만 명이라고 적혀 있어. 이거는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가 발생할 수는 없겠고. 아니 2대1만 하니까 몇 명까지 발생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D보다 많은 게 발생 하겠지. 답 1번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몰라 나는 어려워 그러지 말고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어떤 성실함의 문제야. 18만 명이네. 이거 똑같네. 이러면 문제가 풀려요. 사실 뭐 계산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됐니?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어려워에만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물론 이것보다 수능이 쉬울까 어려울까? 이거보다 쉬워야지. 이거보다 수능이 더 어려우면 어떡하니? 어떡하지? 수시원수 다 썼죠? 수시로 가야지 뭐. 수시로 갈 거니까. 최저컷이 문제인데? 이거보다 어려우면 나도 못 풀어. 진짜로. 나도 시간 안에 풀 자신 없어. 이거보다 쉬워. 그러니까는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점수 때문에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니잖아. 배우고 훈련하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 단지 12번 같은 문제에서 5번 선택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찍을 때 찍더라도 이제 시간이 아예 없어가지고 나는 생으로 찍었다. 그럼 5번 찍을 수 있지. 근데 좀 풀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5번 했다. 그거는 좀 아니지. 3문단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본 선택지 5번은 그대로 나와요. 이 앞지문처럼 그냥 중심어만 잘 정리하셨어도 사실 12번, 5번 선택지는 금방 잡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생으로 찍었다? 5번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좀 푸는 과정에서 긴가민가 싶어서 찍듯이 풀었다. 그래도 5번은 안 돼. 5번이라 그랬니?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지어가. 뭐 대학을 꼭 오래 가야 돼? 오래 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재수는 실패가 아니다. 너에게 주는 또 한 번의 기회다. 너가 재수를 하면 성공할 수 있으며 더 놀라운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 1년 투자함으로써 너의 인생이 더욱 아름다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한 번쯤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재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당연하잖아. 솔직히 톡 까놓고 내가 내년에 만약에 재수반을 해? 재수는 실패가 아니야, 임마. 너 올해 내가 가르쳐 봤는데, 민상아. 너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와서 뭐 하라고? 돈 달라고, 재수하라고. 근데 내가 내년에 재수반을 안 해. 나 학원을 안 할 거야, 내년에. 민상이가 재수를 하든가 말든가 길거리에서 안 마주치면 그만이지, 뭘. 맞지, 내 말이. 학원은 철저한 이익 집단이잖아. 막연하게나마 이제 여러분들 수시 발표가 나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처음 발표 나는 게 있어. 그게 딱 붙었어! 1차가, 우와! 어차피 면접에서 떨어질 건데. 그래도 1차에서 딱 붙었어! 너무 좋아.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수능 한 2, 3주 동안 내가 더 뭔가 뜨거워져, 사람이. 근데 첫 발표가 빵 났어!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첫 발표 났어. 그래서 어디 썼는, 너 무슨 대학이야? 자기가 상향으로 썼던 대학이래. 성진이를 예를 들어서 연세대 막 이런 데 하나를 탁 위를 쓴다고. 보통 그런 대학 다 있잖아, 하나씩. 없는데요? 있을 건데? 탁 썼어. 근데 하필 그 상위 대학이 제일 첫 발표로 딱 났어. 자기는 알아. 떨어질 가능성이 99.9%라는 걸. 근데 인간이라는 그 0.1%의 욕망이 사로잡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근데, 야, 내일 발표 난다며? 뭐 상향으로 쓴 거라서 기대도 안 해요. 뻥치지 마, 기대하잖아. 집에 가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뭐해? 이게 다 그렇다니까, 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해줄까? 가능하면 확인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수능 끝날 때까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확인을 안 해? 확인하겠지? 조금만 냉정해지시기를 바란다고. 제발. 진짜 우리가 힘들게 지금 니네 입시 준비 언제부터 했어?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최근부터 했겠죠. 비공식적으로 언제부터 했어? 유치원 때부터 했잖아. 유치원 때 영어 배웠잖아. 우리 미르 가온이 저 얘랑 유치원 다니는데 오늘 영단어 배워왔대. 내가 다 6살 때 뭐 배워왔니 했더니 애플 이러더니 하루 종일 씨발 애플 이러더니 그 다음날 점프 아우 씨. 초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놀았고 중학교 때는 뭔가 보이듯이 놀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가오 잡듯이 놀았을 뿐이지. 우리가 최소 12년을 입시 준비하고 온 거잖아. 어찌됐든. 근데 이제 2, 3주 남았잖아. 그죠? 근데 요 2, 3주를 우리가 너무 허비하지는 말자고. 그러니까는 좀 자기를 잘 지키셔야 돼요. 자.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요런 게 센스라는 거야. 18만 명이라는 매칭이 되는 순간 우리가 쉽게 갈 수도 있지. 그죠? 그 다음에 13번부터 17번 지문은 노가다 지문이라서 선생님 눈으로 읽어보고 그냥 수업 준비 안 했어. 이거는 질문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수업 준비를 안 했어. 읽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귀찮더라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만식의 태평천하 나오는데 대사 중심이고 뭐 가작품은 그냥 뭐 편하게 읽으셨으면 될 것 같고 영상과 아마 연계교재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인생무상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느낌. 그다음 최만식의 태평천하는 되게 이기적인 놈이 기부 좀 하라니까 자기는 기부 한대 안 한대? 한대. 어떻게 기부를 하고 있대? 땅을 소작인에게 빌려줌으로써 기부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맞은편 대화하는 사람은 약간 좀 찐따죠? 그러면은 소장료도 안 받으시고, 또 미친 새끼야, 소송료를 왜 안 받냐고 그러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 선생님이랑은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22번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답은 뭐 우리가 채점을 했으니까. 22번. 흉년이 들어 처지가 어렵게 된 소장인에게 소장료를 받지 않고 덕분 잘 들으세요. 윤직원 영감은 소작인에게 땅을 빌려주는 것이 기부다라고 생각해 안 해?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야 우리 입장에서 보자. 독자 입장에서 소작인에게 땅을 빌려주는 걸 기부라고 말할 수는 있니? 상식적으로? 없죠. 그건 우리 입장인 거고 등장인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으니? 기부라고 했으니 22번 문제가 윤직원 영감에 대한 이해잖아. 그러니까는 윤직원 영감 입장으로 선택지를 봐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기부를 한 거야. 그런데 왜 답이 3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 민상아 맞았어 이거? 바보. 왜 이거 답이 3번일까? 경서야. 왜 3번일까? 그렇지. 3번 선택지. 소장료 받았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좀 우리가 최근에 가장 연습을 많이 했던 것들이야. 문학 선택지에서 그 선택지의 텍스트 문장 전체를 정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의 문장에서 어떤 중심축을 좀 잡아내면서 문학 선택지를 접근하자 그랬지. 그럼 비슷하게 하나만 더 해볼 건데요. 참고로 그거 하기 전에 나 어제 수업할 때 깜짝 놀랐어. 웰컴 투 동막골 영화 이거 모르니? 이거 본 사람, 안 본 사람. 깜짝 놀랐는데 어제도 되게 많이 손들더라고. 이거 왜 안 봤어? 왜 안 봤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 되게 재밌는데? 집에 가서 오늘 꼭 보세요. 엄마가 이놈의 새끼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인강 냈는다 그래, 인강. 아니, 농담이 아니라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이 지문이 최근 상상, 이감 모든 모의고사에 다 나오고 있어. 그리고 수능이 젊어지고 있다니까? 수능에 나와. 나오기만 해, 이 새끼야. 너 그 웃음 그대로 내가 녹화 영상 캡처 떠가지고 이것이 패배자의 얼굴이다, 씨발.
나온다니까? 근데 이런 거는요, 백날 강의 들어봐야 소용 1도 없어. 공부하기 싫잖아, 요즘에. 방방이 타고 싶고, 우리. 집에 와서 보세요.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어둠의 경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 그치? 없으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학원에서? 안 돼. 이거 저 USB 갖고 오면 다 넣어드릴게요. 개당 3,000원씩 해서. 나도 돈 벌어야지. 자, 그 다음에 27번부터 30번까지는 좀 넘어갈 건데 특별히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간쓸개 강의할 때 선생님이 잠깐 말씀드렸던 거 31번부터 34번 구운몽. 구운몽은 소설 작품 구조가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사전 학습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할 때 제목의 의미나 뭐 몇 가지 적어드린 거 있어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인물 잡아야죠. 누가 있어?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가 있어? 정소저. 자, 호칭어를 항상 고민해 봅시다. 민상아, 소저라는 호칭어는 언제 써? 뭐 맞았다 그래야 돼, 틀렸다 그래야 돼. 소저 언제 써? 병준아, 소저. 여인. 그러니까 뭐 규수도 여인이긴 한데 닥쳐. 자, 춘훈이 이날 정소저의 방에 들어와서 물어봐. 자, 뭐라고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아침에 어떤 여관이 검은 고를 가지고 와 좋은 소리를 탄다 하오매 직접 정보, 간접 정보. 간접 정보. 춘훈이 저거를 들은 거야. 병을 억지로 참고 왔었더니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선택지가 나올 수 있죠. 춘우는 코로나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거 하지 말자. 감기라고 합시다. 춘우는 몸이 지금 기침하지 마, 무서워. 춘우는 지금 몸이 좋다 나쁘다? 좋다? 어떻게 알았어? 안 좋다. 왜? 병을 억지로 참고 왔었더니 그러니까 이런 일치성 우리가 최근에 많이 좀 보고 노력하고 있죠. 무슨 연고로 그 여관이 속히 갔나이까 얘가 키워드. 정리. 누가? 춘훈이 누구 보러 왔는데? 여관 뜻풀이 보시고요. 무슨 악기 연주자 정도 될 겁니다. 여관에 연주 보러 왔는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기억해. 좀 이따 또 물어볼 거야. 못 봤어. 자, 오늘의 퀴즈. 정소저는 본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 정소저는 본 것 같아. 소저, 이 소저는 누가 되는 거고? 정확하게 이제 등장인물 이름은 정경패라는 여잔데 낯빛이 붉어지며 자 여기까지 기억 낯빛이 붉어지며 이 다음에 내가 할 행동은 나 강의를 끝내는 내가 할 행동은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될 행동 문제를 봐야죠. 근데 항상 욕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소설에서 밑줄 문제 나오자마자 선택지 보는데 답 찾으려고 하지 마. D를 연동시키면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런데 왜 선택지를 먼저 봐야 돼? 그래야지 정확한 타겟에 집중을 하지. 그죠? 선택지 확인하고 다시 왔어.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생각해야 돼? 모든 소설은 인과성의 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소설은 인과성의 확인. 낯빛이 붉어지며 가만히 대답하여 내 몸가짐을 법도에 따르고 말씀을 예에 따라 나이 16세 되도록 중3이잖아. 대갈박이 피도 안 마른 게 이게 고삐리도 아니 중삐리 아니야. 중삐리. 이제 중2병 말기에서 조금 빠져나온 거 아니야. 내가 이제 그 얘기 해줬죠. 어디 갔는데 중2병 환자 처음으로 목격한 내 인생 평생 잊을 수 없는 중2병 환자. 편의점에서 뭘 사고 내가 나오는데 자동문이었어. 그 편의점이. 바깥에 중필이야. 이미지상. 이 새끼가 문이 열리면서 하는 말. 결계인가? 그래서 와 씨발 그 손에 들었던 거 포카리스에 때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 라고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닌데 우리 내년에 미루 중인데.
야, 여학생들아, 저기 중2병 걸린 딸을 키우는 아빠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 어떻게 해야 돼? 야, 외면해? 나 군대 갔다 올까? 뭐 중2병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보잖아. 아, 어떡하냐. 자, 이 중산지지배가 뭐라 그래? 중문 밖에 나가 외인을 대면치 아니하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읽어본다면, 나중에 저기 34번 문제도 유사성이 좀 나오니까요.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대사에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발견하려 한다? 그 인물의 가치관, 삶의 태도. 이거 봉건적, 유교적 가치관 이런 건 우리 되게 쉽게 알죠. 많이 봤던 거잖아. 그런데 하루아침에 누구에게? 간사한 사람에게 의심상 얘가 누구일 가능성이 크다. 여관일 가능성이 크다. 아우 씨발 좆됐어.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이씨 어디 갔어? 아 몰라 씨발 좆됐어. 아 왜 그래? 아, 농담이 아니라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야. 뭘 복잡하게 읽어. 스토리만 잡으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민상아, 내가 뭐부터 해야 돼? A 먼저 확인하고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요령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요. 소설에서 대사가 어때? 상당히 길죠? 그럴 경우에는 무슨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요약 제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대사가 길면 요약 제시일 가능성. 아까 그 여관이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들어. 그런데 얘가 뭘 연주했어? 어떤 노래를 연주했는데 그 연주를 듣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여자가 아니더라. 그러면은 원래는 얘가 여자라고 왔다. 근데 보니까 여자가 아니더라. 계기가 있지.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 여자가 아니더라. 중3 지지배는 절대음감을 가진 건지. 야, 쉽게 말하면 저기서 누가 기타 연주하는데 저걸 들으면 저 새끼 남자 여자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자신의 추측이죠. 추측. 소설 읽으실 때 사실과 추측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봉건적 유교적 가치관을 지니고 외간 남자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 쌍놈의 새끼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좀 무너졌어. 너무너무 속상해. 아 씨발 짜증나 뭐 이런 거야. 소설 간단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장을 하고 정도사가 아니라 정사도의 딸 경패. 야 이거 이제 흐름상 이 경패가 누구겠어? 앞에서 이야기한 걸로는 중3 여자애겠지. 그죠? 정사도는 이제 아빠일 거고, 그럼 이 여장을 한 게 누구겠어? 이렇게 된, 이게 이제 아까 그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놈이었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뭐가 됐어?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고, 쇄도하는 구원, 결혼합시다. 구원을 물리치고 누구의 집을 찾아왔어? 왜? 소같이 병신 놀리려고? 이제 뭐 하려고. 흐름을 깨지 않으면 되잖아. 정소전은 그가 예전에 여관일 것이라 여기고. 자, 질문. 아까 했던 질문. 춘훈에게 가서 확인해. 좀 더 읽고 질문할게요. 이런 것도 이제 행위 주체 일치성 조심해야겠죠. 정경패가 직접 확인해서 다른 사람 시켰어. 그렇죠. 행위 주체 일치성. 그 다음에 춘훈이 딱 가서 보니까 아, 그 여자의 그때 그 사람이랑 얼굴이 어떠라? 같더라. 그죠? 내가 한 말 틀렸잖아. 뭐가 틀렸어? 멍 때리고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춘훈이 가서 보니까 춘훈은 그 새끼 얼굴 알아 몰라? 못 만났잖아. 얘는 얼굴을 몰라. 그러니까 누구들한테 물어봤어? 몸종들, 12 몸종들한테 물어보니까 결론. 그 당시에 이 몸종들은 그 여관을 봤다 못 봤다? 봤다. 춘우는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보니 그 사람이더라 이렇게 된 거지. 춘우이 직접 본 것은
아니죠. 행위 주체의 왜곡을 일치성화시키잖아. 31번에 1번 선택지. 춘우는 정수조의 부탁을 받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양알림을 관찰. 여기서 틀렸지. 춘우는 양알림을 관찰하지 않았어.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야기하는데 한림이 누구한테 이게 누구 대사? 요 대사. 아빠 대사야. 아빠. 야, 내 딸이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한림이 뭐라 그래? 콜. 아빠가 뭐라 그래? 나이스. 술을 갖고 오거라. 아우 좋아. 엄마가 뭐라 그래? 나도 좋아. 근데 누가? 딸이 아 싫어 씨발. 왜? 중이병이니까. 자기는 이제 그 당한 게 억울하다 뭐 이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 누가 등장해? 아빠가 와가지고 자초지종 들어 안 들어? 들어요. 듣고 나서 그래도 좋아 안 좋아? 장원급제 했는데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이야. 지금 뭐 여장 남장이 문제야? 자, 소설의 흐름을 어떻게 잡는지 자꾸 좀 고민을 해보세요. 너무 급하게 빨리 읽어도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잠깐만 조금만 더 확장시켜보자. 최근에 연습 많이 했던 거잖아. 여기서 틀렸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의사는 묻지 않은 채 구원을 주저하지 않고 기뻐하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텍스트 문장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축을 잡으세요. 항상. 6월 모평, 9월 모평을 보니까 이 정도에서 충분히 문제가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됐니? 자까지 해서 해설 강의는 좀 간단하게 마치고요. 너무 원점수에 대한 어떤 좌절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끝.